한때 한국인들이 미친 듯이 부러웠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라고 합니다. 약 7년 전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교육학을 전공했고 학사학위도 우수한 성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저는 미국의 평범한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평범한 교사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교사 자격증 시험도 졸업과 동시에 취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갈 것이냐, 그냥 미국에서 살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도전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것 말이죠. 비록 한국에 가게 된다면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강의해야 하는 상황이겠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행을 선택했고 일체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요? 저는 미국 중부의 조용한 시골 출신의 평범한 미국인이었고 도시에 대한 로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대도시에 자주 놀러 가고는 했고 거기서 며칠씩 지내며 도심의 분위기를 느끼고는 했는데 사실 이런 충분한 인프라와 화려한 도시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고 저는 그 어두운 면들 때문에 도시에 대한 로망이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시절 긴 방학을 맞아 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었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매력 있어 보였다고 할까요? 그리고 기대했던 한국과 일본을 다녀와 보고 저는 무조건 한국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세한 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행을 택한 것이고 그렇게 천천히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으며 또한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갔고 오히려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더 아찔할 정도예요. 한때는 한국인들이 아주 부러워서 미칠 지경이었고 저도 한국인들처럼 누리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지금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 그리고 혹시 의심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질 낮은 수준의 원어민 강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비자를 받아서 왔어요. 일반적인 영어학원에 취직한 게 아니라 대학교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졸업증 위조해서 들어오는 질 낮은 미국인이 아니니 너무 의심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 정착하며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딸려있는 작은 방 말이죠. 저는 이 공간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건물 하나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기분이었지만 그리고 옆집에는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분위기이고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는 분위기였어도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에 저희 가족만 거주하고 얼굴을 다 알고 같이 식사도 해본 적 있는 사람들만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차가 집 앞 골목을 지나간다던가 모르는 사람이 이웃집에 방문을 하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신경이 쓰일 때가 많거든요. 미국에서는 개인사유지라는 개념이 엄격하고 그곳에 침범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일이고 그 사유지 근처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예민하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이웃집에 방문하는 일이지만 주소를 헷갈려 저희 집에 주차를 하는 날에는 그 민감함이 극에 달하죠. 단독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것들은 일상적이고 흔한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사는 공간 바로 옆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어도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건물 안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는 것이지?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집에서 통학을 하느라 이런 주거 환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근처에서 이런 공동주택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나 한국에서 지금 너네가 대학생활 때 살았던 공동주택하고 비슷한 데서 살고 있는데 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지? 너희도 혹시 이런 기분이 들었냐며 말이죠. 하지만 모든 학생들은 하나같이 정말 끔찍한 곳이었고 다시는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아무도 좋았다고 말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정말로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한국의 모든 집들의 문은 아주 튼튼한 철문으로 되어 있어요. 고급 주택을 건축할 때나 들어가는 철문이 한국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의 원룸이라는 주거 공간에도 똑같이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심적인 안정감을 주죠.
게다가 목조 건물의 모든 미국의 집들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모든 건축물들이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어져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이 공동 건물도 말이죠. 애초부터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없다시피 하고요. 물론 일부 창문 틈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요. 때문에 아주 아늑한 나만의 개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 이 건물이 주는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이웃 간의 불화나 다툼이 있어서 가끔씩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나무로 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던가 차를 몰고 집벽을 들이받아 구멍을 낸 뒤 그곳으로 침입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내 집안에만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이웃 간에 다툼이 있다고 한들 무자비하게 이웃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전국 뉴스에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쯤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나 흔한 일이니까 말이죠. 그런 무자비하고 잔인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 속에 둘 다 살아본 입장에서 한국은 분명히 더 안전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분명했습니다. 1차적으로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니 한국을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너무나 편리한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마트에 들르거나 상점을 방문해야 하는 일 없이 모든 이 세상의 물건들이 인터넷으로 간단한 주문을 통해서 배송이 된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그 속도는 어찌나 빠른지 다음 날이면 배송이 완료가 되는 게 일반적인 속도이고, 게다가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에 방문하기 위한 교통비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주문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죠. 미국에서도 오랜 기간을 거쳐 택배의 배송 속도가 빨라져서 현재 극히 일부의 지역은 이틀 또는 3일 내 배송이 완료가 되고는 하고, 이제 드디어 하루 만에 배송이 가능한 것으로 극히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것과 다르게 한국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다음날 배송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차이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삶질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더 발전해서 밤 11시 이전에만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배송이 되기도 해요. 제가 즐겨 찾는 서비스이고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겨울에 배송을 하면 온 세상이 천연냉장고이기 때문에 신선도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요. 애초에 신선한 재료들만 배송해주겠지만 일말에 걱정 없는 이 한국의 시스템들은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다른 이유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필수적으로 개인이 차를 한 대씩 보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 한 병을 사기 위해서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거든요. 그만큼 주거 지역에는 집들밖에 없고 상업구역이라고 명확하게 나뉘어진 곳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대부분의 가정집들과 상점들은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큰 대도시인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면 미국의 모든 곳에서는 이런 불편함 속에 살아가죠. 사실 미국에서만 살았을 때는 그게 불편한 것인지 몰랐고 당연한 것인 줄 알았지만 한국을 경험해보니 이제는 물 한 병을 사기 위해서 차를 타고 20분을 이동해야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주말에 4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차를 타고 대형마트로 간 뒤 그곳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생필품들을 쓸어와야 하는 일상도 너무 불편했었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운전을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좀 더 나았겠지만 운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 자동차가 필수 생활용품쯤으로 취급되는 미국에서는 많은 것들이 불편했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이동하고 싶으면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프라가 많잖아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동차를 소유해서 세금도 내야 하고 정비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모두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는 누군가 대신해서 매일같이 청소와 관리를 할 것이고 저는 매일같이 그런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정비된 교통수단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이 청결해봤자 얼마나 청결하겠냐며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전 코로나 사태 때를 떠올려보면 한국에서는 그런 청결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의 방역은 사실상 구멍이라면서 엄청나게 걱정을 했지만 코로나의 대량 감염은 대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종교시설이나 특정 음식점, 특정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났지
버스 안에서 대량 감염되었다거나 지하철 내 대량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특히 코로나 발생 초반 매일같이 감염 경로를 역추적해서 뉴스에 보도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버스와 대중교통에서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대중교통도 청결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단지 이런 이유들만으로도 제가 한국에 거주한 것을 만족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서운한데요. 결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저는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으며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안경이나 치과 서비스도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내가 몸이 아프면 그날 바로 회사에 병가를 내고 하루 쉬는 게 일상적인 일이고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제 질병에 맞는 처방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침 일찍 병원에 방문해서 30분도 안 되는 시간 내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 비용은 한 끼 식사를 하는 것보다 저렴하기도 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한 끼 식사 값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높은 수준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식사 한 끼 값에 해결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 저는 한국의 병원에 방문해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비급 여처리로 저는 한국인들보다 5배는 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미국에서 빵빵한 개인건강보험을 가입한 사람보다 수십 배는 저렴한 비용만 지불했어도 되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의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실상 공짜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렴해서 너무 놀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플 때마다 쉽게 병원에 방문할 수 있고 의사 얼굴을 마주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과 행복 그리고 안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완벽하고 정말 환상적이라는 말 그 이상의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한국에 아쉬운 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 요건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저도 7년이나 한국에서 경력을 쌓아서 겨우 그 자격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저 말고도 더 잘 배우고 더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가도 그 나라에서도 대접을 받으면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준 높은 자격 요건을 채우기에는 버겁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7년 만에 달성하기는 했지만 제가 잘 아는 미국인 친구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커리어를 쌓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에 살짝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걱정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질 낮은 외국인들의 유입은 막고 교육 잘 받고 수준 높은 외국인들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기준은 그 정도가 너무나 과하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에서 범죄 한번 일으키지 않고 한국인들과 잘 지내고 한국 생활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 자격 요건에 도달하지 못해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한국을 강제로 떠나게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봤는데요. 그게 남 일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매일같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기도 했으니까요.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한국의 사회에서 마음 놓고 자신의 일에만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제가 받은 혜택만큼 더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글을 보는 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높은 제도에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라는 말씀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한국의 기준이 높다는 의미는 그만큼 한국에 필요한 사람만 한국에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저희는 한국에 살고 싶은 열망이 큰 만큼 일단은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록 나중에 그 장벽이 낮아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말이죠. 다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무나 완벽한 한국이라는 사회가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